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 여름은 완벽하게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가을의 날씨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9월달이 시작되었는데 코스피는 굉장히 삼성전자 덕분에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 주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및 수많은 종목군들이 좀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지난 금요일 하락 마감을 해였죠. 어떻게 금요일 시장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제가 보기에는 나름 준비만 철저히 했으면 아주 좋은 또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는데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주기적으로 이 흐름이 좀 바뀌는데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이 오르면 그만큼 이제 차익의 욕구가 강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살 사람들은 다 사는 시점들이 분명히 각각의 종목마다 이 산업마다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더 이상 못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물량을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사랑에 빠지지 마라 라는 과거 이 대가들의 조언, 이 격언 등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 31일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날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관련해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로 또 엄청나게 올랐던 펩트론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 장대 음봉,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또 엔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JIP 호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이 기대가 돼도 종목군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산업 간의 이 변화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 금요일은 정말 뜨겁게 시장을 또 달궜던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HBM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양 독점 납품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또한 D램 점유율 30%를 넘어가면서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 40%가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의 반격이 일부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금요일 날 하루만큼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모든 수급을 아도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중 내내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가 달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가기 어려운 시장일 것이고, 단타를 오늘 삼성전자로 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의 삼성전자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장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돈은 이 뉴스와 시황보다 빠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삼성의 엔비디아 향 이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아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주구장창 사는 쪽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 향 HBM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되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안에서 패키징이 누가 대장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금요일날 시장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2차전지 쪽 섹터가 지금 많이 힘든데요. 분명히 이쪽 섹터도 저는 성장주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쪽과 적게 올라간 쪽 이렇게 나눠봐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업마다 주식이 빠지더라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빠졌을 때 이 추격 매도보다는요, 오히려 어느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 없으면은 이거는 말짱황이죠. 그래서 빠질 때 주식 없으면 상승할 때도 주식 없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은 2차전지가 매우 힘들지만 또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대 산업 안에서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신다면 올 한 해도 저는 나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뭐 가입은 이제 추가 일정 오늘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정식 가격으로 진행을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네, 뭐 달리 말이 없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유튜브 하는 내용이라든지 제가 직접 하는 매매라든지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단기 매매나 스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 안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불타기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가서 뭐 매수를 하고 좀 끌고 간다든지 결국은 종목이 핵심이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네,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 반도체 가격 상승과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턴키 공급 가능 시장 환경이 180도 바뀌었다. 변화되는 시황을 직시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형 반도체, 로봇, 의료 AI, 중국 소비주 그 외에 지금 수많은 이 테마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개 산업 섹터 안에서 기회의 흐름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 또한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전강 후 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IT 반도체 섹터는 비교적 양호했고 제약 안 좋았고 뭐 나머지는 뭐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 금요일 날 시장도 뭐 그렇게 녹록지만 않았습니다. 뭐 시장 개파락 출발에 지속적으로 우아양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흐름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고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개파락 출발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죠. 이거는 전부 다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0조가 넘습니다. 이런 400조가 넘는 종목이 6%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고작 이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요. 수많은 코스피 종목군들이 금요일 날 빠져버렸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달리는 시장에서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도 좋고 나머지도 좋으면 지수가 폭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중간 이제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됐다라는 소식과 중국의 이제 모델 S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S와 X와 Y에 대해서 대폭 가격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제가 봐야 될 거는 인텔과 AMD 그리고 델 이 세 종목의 주가 상승에 집중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밑에 이제 인텔과 델 관련해서 기사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전일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카페에 제가 금요일 날 장중에 또 시장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렸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시장에 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무슨 일이냐? 라는 거는 당연히 에코프로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의 수급을 지탱해줬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종이 돼버렸다라는 거는 에코프로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등 모든 2차전지 섹터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저는 의견을 그동안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시황을 바꿔준 거는 DDR5 가격 인상 등 이 이슈가 아주 시장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삼성전자의 이 HBM 수주라든지 뭐 퀄테스트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발주를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제부터는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조금 앞서서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은 무조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대장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강하게 올라왔다 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여기 시황 내용하고 거의 금요일날 대동소이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
이어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목요일 미 증시 전강 후강 마감됐으나 반도체 섹터는 나름 강세로 마감되었고 그 제약바이오 약세, 여전히 고용 보고서 등의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흐름 속 마무리가 목요일 날 됐었죠. 국내에는 코스닥의 경우 시총 상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 MSCI 이벤트 이후 방향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간 유입되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일단 실종되면서 2차전지 전체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부단 에코프로 형제뿐만 아니라 포스코 DX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전지를 팔고 삼성전자로 전부 달려가는 모습을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매수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습니다. 9월 초 시장의 변화는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과 델, 인텔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 표명은 PC 산업의 반등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겠죠. 여기에 DDR5 D램 가격을 인상에 합의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PC 제조사에서 그래 이 정도 오케이 해줄게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제한된 공급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저는 대충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린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독주 형태 속 반도체 관련 섹터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HBM인데요.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성장성은 매우 빠른 가운데 이제 9월달에 암의 상장이 있죠. 암의 상장과 더불어서 이쪽 섹터의 지금 가격 밸류를 계속 올려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장점, SK 하이닉스 양 본딩 장비 발주 그리고 삼성의 엔비디아 양 HBM 그리고 턴키 수주 등 패키징 쪽의 중요성 부각과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종목들 릴레이팅 시점이 기 때문에 HBM 2차 랠리의 시작 즉 삼성전자발 2차 랠리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어 집중해서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들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그간 강세 속 당분간은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봐야 되며 HBM 쪽에 공정상 들어가는 종목들과 패키징 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또 하나의 테마인 당뇨 섹터가요. 목요일 펩트론의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온 이후 힘을 좀 못 쓰는데 하방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보다는 관망으로 확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중국 소비주는요, 흔히 말해 이쪽은 회복주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오르면 차익을 일부 하고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 예정이며 이때에도 대장만 파면 문제 없을 것이고요. 로봇, AI, 레인보우의 상한가 이후 박스권 돌파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새 돈이 유입되며 추가 급등을 시켰고 3조라는 시가총액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횡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협동 로봇의 레인보우가 3조, 두산 로보틱스가 1조 7천억 정도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유로메카가 굉장히 싸 보이죠. 그래서 유로메카도 한화까지 등에 업고 움직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맥 다시 한번 강세를 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쪽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감속기도 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감속기도 좀 밀리면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이 많은 섹터예요. 이쪽이 잡지를 못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개인적인 섹터고, 화장품의 VT, 저는 브랜드에서는 VT만 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VT는 제 카페에서 제가 글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분석 방법이고 방향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추격 매수자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제가 7번에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겠죠. 주가의 상승 속도가 회사의 실적보다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또 급락도 나오게 되고,
또 옆으로 조정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일정 부분 비중을 거의 대부분 더 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줄이고 이제 정말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 조금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금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완급 조절을 좀 하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자, 의료 AI 단기간에 너무 이쪽도 쌌습니다. 지난번에 피노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한 20%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주가가 근데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빠르거나 했을 때는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굉장히 좋네요. 현대 오토에버와 슈어소프트가 있는데 나머지는 저는 곁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 레이터 시스템이 지금 상한가 이후 하루 쉬었다 또 상한가인데요. 이쪽도 좀 너무 빠릅니다. 이쪽도 너무 빠르다 이제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대충 7개의 산업에 10여 개 종목의 투자와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구나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아주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면 사실 지금 시장이 폭락장도 아니고, 예? 좀 그렇잖아요. 폭락장도 아니고 너무 불안한 장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특정 섹터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약간 흐리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만 이제 체크를 해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전히 시장은 대응 가능, 수익 내기 그리 어렵지 않은 시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바삐 움직이네요. 원전 세일즈하고 사우디 근거지기 방문하고 다음 달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다시 한번 중동의 바람이 불어 테마가 이쪽으로 돌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쪽도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쪽이 되면 원전이죠. 원전이 좀 움직이거나 뭐 한미라든지 뭐 모듈러 이쪽이 좀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장전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뭐 시황 분석하는 뭐 내용들입니다. 뭐 이제 뉴스에 대한 코멘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그다음에 뭐 원전이라든지 VT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아마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시장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뭐 이번에 주말 라이브 방송은 뭐 일요일날 일정 관련해서 한번 뭐 시간이 되면 오늘 할 수도 있고, 네, 하게 되면 뭐 한 9시 반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0.29% 올랐다면 삼성전자의 상승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안 올랐죠. 그러나 코스피가 일단은 21선을 밟고 올라왔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좀 막혔죠. 코스닥 기준에서는 사실 이게 보면 뭐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라 지수에서 이런 상단은 저항을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저항 맞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레벨업을 하는데, 저항을 맞고 못 뚫는다, 저항을 맞고 뚫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종목을 하나하나 좀 보면, 자, 삼성전자 말이 6%지 시가총액 420조 종목이 6%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나온 이 장대 양봉 중에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죠. 종목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보면은 6%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반격이 좀 삼성전자에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좀 나왔었는데 배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네요. 5장에 배팅 좀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었고, 아무튼 삼성전자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종목에서는 당연히 반도체만 세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독주 속에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5장에 이제 SK하이닉스 잘 버티다가 삼성전자의 HBM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약간의 세론 느낌이 좀 나버렸죠. 근데 뭐 SK하이닉스도 뭐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빠진다라고 그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시에 같이 체크하면서 반도체의 흐름을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미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장 전에 수주 이슈가 있어서 당연히 저는 갭을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갭조차도 들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약간의 세론 느낌이 있는데요. 그간의 밸류에이션을 너무 땡겨놔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SK 향이 좀 많았었죠. 한미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는 대장주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매매는 하지 않겠지만은 참고 정도 하는 흐름에서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이 패키징에서 대장주로 불리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죠. 처음 파동을 만들었던 거는 삼성전자에서 하나 마이크론 이때였던 건가? 이때였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하나 마이크론의 이 패키징 장비를 무상 증여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뭐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의 펀더멘털은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1000억을 해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안 가는 게 좀 이상했었는데, 저도 이 종목 매매를 이렇게 볼까요? 뭐 많이 했죠. 이 구간에서 다 수익, 거의 대부분 다 수익으로 하고, 이때부터는 매매를 안 하다가 돌파에 정확히 좀 들어가서 종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매매도 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돌파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다시 그만큼 이 종목은 저는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금요일날 이제 이미 오전에 계획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굉장히 긴가민가 했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일단은 잡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물량이 한 40% 정도, 한 60% 정도 팔고 40% 정도는 남은 상태에서 5장에 사실 종배를 회원님들한테도 계획을 좀 하고 종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상한가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뭐 종배는 추가로 하지를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짓눌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한가를 띄우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한가를 띄우고 거기에서부터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미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그냥 대장주가 됐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갭을 어느 정도 뜨고, 똑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오전에 첫 봉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마 또 이렇게 한 차례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향 HBM이 하게 된다면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하죠. 어드밴스 패키징의 TSV, 그러니까 반도체를 관통하는 이런 TSV 공법 속에서는 이 레이저 본딩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향이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미코가 이제 아직은 뭐 100% 납품한다 아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환기 종목으로 인해서 그간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IT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 또한 관련 종목으로 엮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미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기사에서 이제 이쪽이죠. 8월 29일 날 삼성전자
산업통상지원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해 29일 업무 협약을 했다. 5천억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5천억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참가하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 프로텍, 사파이온, 심텍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프로텍은 같이 연관이 있는 회사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텍도 이런 패키징 후공정 쪽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패키징 1위 업체는 ASE 대만 업체고요. 2위가 엠코, 3위가 이제 중국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4위 대만이고요.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엠코와 동시에 이 레이저 본딩 장비를 개발을 했던 프로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텍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텍까지 해서 일단은 이쪽 종목군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DDR5의 가격 인상 부분이 이제 아비코 전자라든지 통상적인 이런 관련 종목군들인데요. 워낙 호가도 낮고 거래 대금이 적어서 좀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패키징을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저도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기가비스라든지 인텍플럭스, 그러니까 내관 기판에 대한 검사인데 내관 검사와 외관 검사 각각 한 개 정도 종목군들을 놓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FC BGA 기판도 동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 안에 한 8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딱 범위를 좁혀 놓은 상태에서 종목군들을 보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그 외에도 넥스칩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넥스칩은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 등등 이슈인데, 사실 조금 세력주 기반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이 좋아서 그냥 올라갔을 것 같고,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싸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그렇다 할 뭘 보여주는 회사도 아니어서 저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텔레칩스가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서 주말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좀 많이 올라왔죠. 텔레칩스가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윗고기리가 좀 많아서 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9월 달에 하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나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체크를 해놓고 볼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제 칩셋 미디어도 NPU 공개 이슈가 좀 있죠. 이때 NPU 공개한다라고 해서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슈로 지차 움직임을 보이는지까지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물량 두드러 맞고 떨어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다가 외국인 매수가 일단 멈췄습니다.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고, 그 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DX라든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DX도 파동이 1차, 2차, 3차를 넘어서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눌림에서는 저는 잘 매매를 안 하고 싶습니다. 눌림에서 매매를 안 하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수렴하고 옆으로 기는 모습 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엔캠도 사실 올라간 게 없는데 좀 밀어서 시장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 다 밀렸죠. 다 밀렸어요. 안 밀린 종목이 없어서 2차전지 지금은 좀 힘들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현대오토에버 그간의 박스권을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돌파하고 물량 소화를 했죠. 강하게 올라올 때는 거래가 세고 떨어질 때는 거래가 거의 죽어서 움직이다가 돌파할 때는 거래가 확 들어오고 조정할 때는 거래가 죽어 있고,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의 흐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완벽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자율주행 팀에는 딱 중소기업의 상장사는 슈어소프트테크 딱 하나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조정 보이면은 들어가야 되고, 현대차가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도 금요일 날은 이 종목 하나 정도 아침에 이제 좀 밀릴 때 들어가서 뭐 단타로 좀 짧게 뭐 수익을 좀 냈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6%가 올랐으니까 이 짧은 게 이제 한 4.5% 정도 뭐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율주행 종목까지 좀 봤고요. 자, 중국 소비주 종목군들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저는 지난번에 회원님들하고 롯데 호텔과 롯데를 잡아드리고 뭐 이런 종목군들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상당 부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목들은 호텔과 롯데 관광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7,100원에서 물량을 상당히 줄이면서 거의 대부분 수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여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좀 눌리면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봤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카지노든 호텔이든 화장품이든, 예? 먹는 거든 뭐든, 네, 의료 관광이든 일단은 얘한테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죠. 호텔을 가든 의료 관광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얘를 거치게 됩니다. 시장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게 기회였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 시에는 또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보면서, 롯데 관광 개발이 이제 사채가 좀 한 2천억 정도, 2, 3천억 있는데 이때 시가총액이 1,350억 정도 됐어요. 그럼 1,500억, 1조 5천억 가차이 되는데, 파라다이스의 실적이라든지 뭐 확장성, 그다음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롯데 관광보다는 커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말이 안 되는 흐름에서 롯데가 빠지든 얘가 올라가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파라다이스는 들어갔고요. 그런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는 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가 된 거죠. 이제 분할 매수로 여러 차례 사서 일단 이쪽에 판 거는 뭐 잘못 매도가 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17,300원부터 일부 차익을 하고 좀 갈 건데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종목은 4등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는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 이제 지난번에 추가 매수를 해놓고 13,000원대부터 이제 매도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13,000원대부터 고점인 오늘 14,000 얼마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왔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싶고요. 한 10%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지난번에 추가 매수를 해놓고, 기본적으로는 이 구간이죠. 이제 여기가 뚫리면은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여기까지 보고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사기 겁나기도 하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확장과 채널 확장은 매출의 기폭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다시 볼지 어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고요. 당연한 거고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로봇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 베팅을 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좀 들어가기가 좀 뭐했죠. 눌림에서 들어가던가 돌파로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못한 게 좀 금요일날 좀 아쉬웠고, 장 초반에 들어왔던 자금이 1,000억이 들어왔잖아요. 엄청 셌다라는 거. 그러면은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눌림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었는데 대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일단 돈이 많이 터져서 1조 3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죽어도 곱게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장대 음봉을 이렇게 꽂아버리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겠죠.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장대 음봉이 그런 식으로만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나머지 섹터는 다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맥이 너무 좋았네요. 스맥이. 저도 이거 좀 기계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재돌파 구간이죠. 들어가서 좀 봤는데 뭐 한 3% 정도 순식간에 이 봉 하나가 순식간에 6%가 올라서 저도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3,700 얼마에 팔렸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좀 올라가서 팔아버렸더니 순식간에 좀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일단 스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로봇 공작기기 관련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쉽게 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흐름이 매우 세서 얘가 대장주다라고 보고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과열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단일가 지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단일가 걸릴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로봇의 뉴로메카라든지 등등 종목군들 올라가게 되면 저항권인데 이런 구간에서 힘 모아서 다른 이슈로 돌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하면서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음 AI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네요. 투경에 걸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투경에 걸렸기 때문에 좀 빠졌고 단기 과열은 안 걸렸네요. 그래서 아직 이 종목도 살아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나름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하고 눌리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2일 엠노 삼성 SDS의 삼성의 생성형 AI 이슈가 있죠. 일단 여기에서 어떻게 수렴을 하고 할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보고 있고요. IT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미코 이후에 이오테크닉스 정도, 이제 아침에 이오테크닉스와 하나마이크론을 두 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오를 봐야 되나 하나마이크론을 봐야 되나 했을 때 하나가 이제 흐름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끌고 왔고,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좋게 봤기 때문에 5장 조정할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조정 볼 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놓고, 여기 밀릴 때 좀 더 샀으면 했는데 더 많이 안 밀려가지고 이때는 사지는 못하고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약수익권에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라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 이슈가 주말에 재료가 좀 많이 나와준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많으면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당뇨의 종목이라든지 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은 벌써 영상이 30분 40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 사실 전략만 짜기만 한다면 너무나 많은 게 널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분명히 변화가 상당하다. 인벤티지류나 펩트론 이쪽으로 봤을 때 파마리스치가 떨어지는 거, 현대일렉이 박살나고 떨어지는 게 왜 그러는 건지, 효성중공업 밀렸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건지를 좀 심도 있게 지금 봐야 되는 시장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라는 거 인지하시고, 지금 중심에 있는 쪽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 주간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